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의 글로벌 국익 정치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사 선출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외국인이 250만이고 252만, 재외국인이 750만 시대에 도래가 됐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여기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베트남만 해도 한국인들이 재외국민이 한 20만 이상이 됩니다. 20만 이상. 자, 이제 우리는 대사 선출제를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낙하산으로 대사가 내려와가지고 무엇을 하는지 우리가 잘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영사들의 비리로 인해서 비자 발급 비리 같은 것들이 연루되는 상황이 굉장히 많죠. 그 전에 제가 베트남에 왔을 때, 그 베트남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은 자기가 그 비자 발급을 받는데 그 영사한테 그 돈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돈을 주면은 그 비자를 발급을 받을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다 카메라로 찍어놨다고. 그래서 이제 그걸 갖고 위협을 하는 겁니다. 제가 참 부끄러웠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 얼마 안 있어서 그 베트남 영사 구속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비자 발급 비리로 구속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한 60여 명 정도 이제 발각된 것만이겠죠. 증거로 발각된 것만 60여 명 정도 비자를 발급하고, 그 다음에, 그들은 다 한국 가서 이제 그 불법 체류자가 되는, 거의 다 불법 체류자가 된 그런 사건이고, 이 해외에 있으면 특히 이제 후진국일수록요, 후진국일수록 한국 비자를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늘의 별 따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비자 비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은 뭐 감사원 12개 공간소 436명의 부당 발급 적발 비리 영사 뭐 해가지고 여기 뭐 보면은 굉장히 많아요. 이런 뭐 영사가 비자 장사를 하다니 뭐 골물대로 골마 터진 법무부지 간의 비자 발급 갱신 비리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이 특히 뭐 작년에는 몽골 쪽에서 또 이제 그 비자 그 비리 사건들이 터졌는데, 이런 것들이 이런 유혹에서 사실 그 넘어가기가 쉽지는 정말 그 쉬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베트남에 와 보니까 베트남 사람들이 선생님 이거 비자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비자를 받게만 해주면은 뭐 100만 원을 주겠습니다. 뭐 200만 원을 주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니 내가 뭔데 비자를 받게 해주냐고. 대사관에서 판단하는 거고. 그리고 대사관에도 이제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준칙주의 있잖아요. 어떤 조건, 뭐 예를 들어서 토픽 몇 급, 그 다음에 나이, 연령, 그 다음에 뭐 재산, 뭐 은행 잔고, 이렇게 이 조건에 맞으면 비자가 발급된다라는 준칙주의가 아니라 다 재량이에요, 재량.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비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유학생들이 유학 갈 때도 면접을 보고 또 뭐 서류 심사를 할 때 준칙주의를 하자, 준칙주의. 그렇지 않고 그냥 그 영사 재량권인데, 그러니까 어느 날 진짜 뭐 영사가 합격하면 합격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합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큰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뭐 이상한 비자들이 막 만들어져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제가 항상 경고했던 게 불법 체류자가 엄청 양산이 될 거다. 역시 이제 그렇게 양산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투명하게 해야 됩니다. 특히 해외에 나온 외교관들은 더더욱 그래요. 그래서 외교관들이 어떤 그 일들을 수행할 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측면들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대사 선출제, 그러니까 교민들이 많잖아요. 교민들이 우리가 여기 재외국민 투표하듯이 투표를 하는 거예요. 투표. 그래서 대사를 선출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베트남이다 그러면 베트남은 하나도 모르는 그러한 대사가 무슨 외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정말 비리는 강력하게 엄벌하고, 네? 비리는 강력하게 엄벌하고, 네? 대사 선출제를 통해서 진짜 뭐 예를 들어서 한국과 인도다 그러면 한국과 인도의 이 외교를 위해서 진정성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선출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 진짜 뭐 한국에서 와도 되고 또는
누구든 출마할 수 있는 거죠. 또는 뭐 인도에 굉장히 오래게 신망을 얻은 그러한 사람들이 출마를 해서 대사선출제를 시도하게 되는 겁니다. 대사선출제. 네, 그래서 뭐 국회의원들처럼 주소지, 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거주지가 그 지역이다,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대사선출제를 시행하는 것이 저는 앞으로 한국의 국격을 높이는데 굉장히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진짜 앞으로 그 뭐 영사 비자 비리 뭐 이런 거 터지고 그러면 국격 바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허술한 비자 발급 제도, 비자 발급을 하는데 한국 베트남에서 저렇게 했어요. 그 큰 대도시에 있는 사람들한테 한국 방문 비자 5년을 주겠다 이 정책을 발표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네, 제가 SBS 방송국하고 이거 방송을 했어요. 해가지고 이 방송에 많이 나갔습니다. 이 사건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네, 호적을 위조했습니다. 호적을 위조.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저 지방 사람들이 하노이라는 수도에 대도시에 임시 거주를 1년만 하면은 이제 비자를 발급하고 이렇게 발급을 엄청 많이 받은 겁니다. 다 가짜 서류, 가짜 서류. 호적도 가짜로 만드는데 그 임시 거주증 만드는 건 일도 아니죠. 그 SBS 방송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은 충격을 받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대사나 영사가 현지 실정을 모르는 거예요. 저도 안 보였다니까요. 전에 제가 16년 동안 베트남에서 활동할 때 처음에는 그냥 뭐 베트남에 뭐 한 달 또는 한국에 한 달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했는데 안 보여요.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다 가려버리니까 앞에서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런데 베트남에 법인을 만들어서 제가 법인 대표자로서 제 이름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 그러다 보니까 와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 한국 유학을 갈 때 막 서류 300개를 들고 와서 한 개당 100만 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3억이죠. 3억 원. 3억 원을 주겠다. 이 학생들에게 입학허가서를 받게 해달라. 그러면은 입학허가서만으로 비자를 발행해주는 그러한 제도를 시행했거든요. 한국이. 이거는 어디에도 없어요.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뭐 프랑스 어디에도 없어요. 제가 거기 전 세계 관련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어디에도 없는 제도가 갑자기 퍽 하고 튀어나온 거예요. 입학 허가서만으로 비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베트남 그 유학 브로커들이 와 진짜 그 300개를 들고 오고 어떨 때는 100개를 들고 오고 어떤 200개를 들고 와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 이거 입학 가서 받게 하면은 내가 100만 원씩 3억인데 3억이면은 베트남에서 저 60억 동인데 60억 동이면은 아파트를 6채, 12채를 살 수가 있고 이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저한테. 그럼 제가 막 소리를 지르거든요. 당장 나가라고 막 소리를 막 질렀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좀 이상하다. 다른 사람 다 좋아하는데 왜 저 선생님 저러냐 나는. 그래서 이것이 뭐냐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해외잖아요. 해외니까 안 보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는 교민들이 다 알아요. 커뮤니티가 다 형성이 돼서 교민들이 알기 때문에 비리 또 이제 언어가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베트남어가 되니까 베트남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저기 비자 100%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돈 좀 더 주면은 100%. 어떻게 100% 받느냐? 어떻게 100% 받느냐? 예? 100% 받는 이유가 뭐냐? 어떻게 받냐?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현지인들과 대사관의 그 현지인 직원과 연결이 돼 있어요. 여기까지 제가 밝혔어요. 여기까지. 그런데 요 위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한국인들과 네. 요거는 굉장히 힘들어요. 밝히는 게. 그래서 예전에 SBS 방송국하고 이거 취재하러 그 대사관에 갔다가 막 문전박대 당하고 막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까지 하냐 그러면은 제가 보는 것은 공무원들은 국민들이 세금을 주잖아요. 세금으로 월급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정말 깨끗해야 돼요. 깨끗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일반
민간인들은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정말 힘들어요. 내가 일하지 않고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굶어 죽어야 됩니다. 가족이 다 굶어 죽어야 돼요. 공무원들은 어떻게 하면은 민간인들을 지원할까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야 돼요. 왜? 그래야지만 세금도 걷어서 내가 월급을 받으니까. 네? 그래서 항상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나라가 국기 있게 발전할 수가 있죠. 그렇지 않으면 발전 못합니다. 특히 외교관들 비리 터지면은요, 저는 정말 화가 나요. 네. 그래서 해외에서 기댈 곳은 대사관밖에 없는데 거기가 만약에 비리와 연루돼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정말 진짜 창피한 일이고 대한민국인님이 정말 부끄러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대사선출제 이제 고민할 때가 왔다. 그래서 뭐 한일회장 출마하고 한일회장 선거하잖아요. 이것처럼 대사선출제하고 국민들이 이제 제가 여기다가 이제 대사관에다가 감사위원회를 만들어서 교민들이 감사위원회에 들어가서 비리 있는 대사는 바로 감옥에 쳐넣어야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감사위원회 만들고 또 영사, 그래서 특별영사, 특임영사 제도를 운영해서 교민들 중에서 특임영사를 선출해가지고 뽑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정말 그 외교적인 또는 교민의 보호를 위해서 노력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정책을 하게 되면은 우리 그 750만 재외국민 750만 시대도 더 발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재외국민들이 한국에 투자하게 만들고 한국의 주식이라든지 한국의 각종 보험을 들게 해서 한국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만들고 그리고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재외국민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들을 외교관으로 그리고 그들이 각종 무역이라든지 또는 각종 사업권을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작업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대사선출제가 시행이 되면은 아마 교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질 겁니다. 그래서 대사관이 낙하산이 내려와가지고 우리랑 동떨어져 있는 곳이 아니라 그 대사관이 바로 나의 곳이다, 나의 집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국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또 뭐 우리가 뭐 구청, 시청, 군청 국민들이 뽑잖아요. 관심을 갖는 거예요. 거기에 행정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사관의 대사도 이제 교민들이 뽑게 돼서 이 대사선출제가 시행이 되면은 더 똘똘 뭉치고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우리 국격을 높여나가는데 우리가 더 노력할 수가 있게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제 정책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고요. 저는 더 좋은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점은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